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장 마감 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더 많은 참여와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만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1시간 동안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중에도 중요한 이슈나 뉴스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1004 숫자 4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2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 링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들어오시면은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또 함께 투자하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8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계속해서 이번 달 8월 달 순환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주와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요일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은 오랜만에 동반 빨간물로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특히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다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0.17%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1.3%,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맥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 이제 초전도체에서 맥신 관련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량 생산 기대감, 오늘도 강하게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이 밖에 오늘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라던가 의료기기 관련주들 강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일단 대형주들은 코스피에서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 시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보다는 일단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준금리,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가
2개월 만에 인하되는 그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근데 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역시도 오늘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세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홍콩 증시부터 시작해서 상해 종합 지수 거진 1% 가까운 하락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특히나 1.30%대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니케이 지수도 이제 강보합권,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권인데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1%대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제약 지수 역시 오늘 1%대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 그동안 조정세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나오곤 했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DX 오늘 이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거의 5%에서 많게는 11%까지 강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코스닥 움직임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지금 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화되는가 한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견조한 바람에 긴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지금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근 20년간의 그 연준 의장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했을 때마다 항상 증시 반등이 일주일 정도 평균적으로 했을 때 S&P 500 지수가 0.4% 정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약세 흐름에서 이제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파월 연준장이 이제 지난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난 이후로 일주일 동안 S&P 500 지수가 3%대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언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패턴상 반등을 줬던 것처럼 반등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기대 심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하락 전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여름장에서는 이제 조정 증시가 나왔었고 네. 가을장부터는 또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또 반전되는 분위기도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3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소식이 있죠. 오늘이 이제 21일인데 23일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역시나 성장주 섹터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여파는 또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 역시도 긍정적인 움직임, 주가 반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주가는 그동안 이제 8월 달에 모멘텀이 없었던 이제 증시에 비해서는 슈퍼위크 주간이라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한은 금통위에서 이제 또 금리 관련해서 금리 발표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지금 대외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일정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메이저 수급이 시장에 현재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눈치 보기로 가는 장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반짝 상승세 나왔었던 맥신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요. 오히려 초전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급락세에 이어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한가 간 종목 세 종목 모두 다 최근에 연속으로 급등세가 나왔었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었죠. 세 종목 역시 지금 하한가에 기록한 모습 관측이 되고요. 네. 오늘 또 하락 종목들 보니까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종목이 있더라고요. EDGC. 근데 반대로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 소식으로 계속해서 연속 급등세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수급 상황에 따라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 소식이 주가에 상당 부분 또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캐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니까 유통 물량 수 자체가
좀 적은 종목들 내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군들 사이에서 급등세가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뇌동으로 따라잡기 하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번 주 주간 증시 바라보시면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들 꾸려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고서 현재 시장 흐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 많습니다.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두 가지 이 이벤트들이 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벤트들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될지 조금은 지켜보신 다음에 그 이후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맥슨 관련주들의 급등과 함께 이렇게 급등이 하는 종목이 있으면 또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의하시라는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고민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1004 숫자 4개 입력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또 열심히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또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선물까지 함께 받아가 보셔서 또 성공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깊은 분석들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또 2차전지 대장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9%, 에코프로 BM이 5%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도 다음 달에 또 출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2차전지주들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세력들도 자포자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세력들도 손해를 실제로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빌린 주식을 또 다시 대갚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숏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비정상적으로 추가적으로 슈팅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조정 구간이긴 한데 이 조정 구간이 하락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일지를 지금 봐야 하는 중요한 그 변곡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 이 세 종목들 이제 대표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깊은 조정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 시점은 조금 더 관망을 유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규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 역시도 계속해서 뭐 리포트를 고 밸류에이션이다 지금 그런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언제든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현재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타당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최근에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말고 그동안 이제 소부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품이라든지 장비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이제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사실 업황은 계속해서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을 못 냈었던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도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 개선을 또 이뤄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좋은 수익도 걷어낼 수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옥석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고밸류에이션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수적인 시선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 오늘도 그렇고 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가장 시장에서 뜨거웠던 맥신 관련주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님, 사실 이 초전도체랑 이 바뀐 제목만 다른 거지 거의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도 사실 이제 8월 달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한 2, 3거래를 떠올랐다가 다시 완전히 되돌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완전 강력하게 한 4,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슈팅이 나와주고 나서 네. 2거래일 정도 지금 이게 하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매우 어려운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수급이 원체 지금 안 돌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생 테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꿈의 신소재에 관련된 종목군들 과거에 뭐 그래핀 등등등 관련 이슈들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도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테마 자체를 만약에 진지하게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 테마로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현 시점에 그냥 시의성을 그냥 머금고 있는 단발적인 테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말씀 앞에서 드렸다시피 유통 물량 수가 작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군들 사이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뇌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로 만약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게 된다면 전반적인 주도 업종들 사이에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굳이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안정적인 매매가 또 9월달, 10월달 장세에서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 없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단발적인 시점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 게 굉장히 이 수혜주들이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네.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맥신 관련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네. 손절 구간만큼은 단기적으로 한 마이너스에서 변동성이 크니까 10% 정도까지 손절가를 딱 잡고서 단기 대응 위주로만 좀 진행하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맥신 관련주들 벌써 이제 상승을 시작한 지 3거래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설명해드린 이 분석들 꼭 유념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다음으로 화장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섹터들 제가 전반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올 초 상반기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일본이랑 이제 미국 수출발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화장품 네. 섹터들 주가 움직임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가가 하락 전환되지 않고 상방으로 지금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 유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중국 단체 관광 비자를 이제 발급을 이제 막 시작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 오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쪽에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패키지 여행 단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 쪽에서도 단체 관광을 오고 또 내수가 또 살아나게 된다면 충분히 중국 역시도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반영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그 화장품 섹터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었던 화장품 섹터들 위주로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현재 눌림목이지 아직까지 추세가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 그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한 시장에서 봤을 때 빅 이슈에 해당하는 아주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는 시세가
8월 달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광군제 때까지도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3분기부터 시작해서 여행 쪽에도 당연히 이제 실적 반영, 면세 쪽에도 실적 반영이 되다 보면은 3,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사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는 분할 매수 관점 현재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그래도 앞으로의 또 실적이나 업황 개선 기대감 유효하다는 분석과 함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7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가 25,500원에 비중 10%.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역시나 결국에 또 초전도체 관련주 문자가 상담이 들어왔는데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1,64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고점이 21,700원에서 단 정말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네.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종목이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잘 못 잘라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초보 투자자 분이신 것 같거든요. 현재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사실 이슈 자체가 들어왔을 때부터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던 네. 관련 테마였습니다. 사실 이 테마라는 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또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을 갖고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올라가는 그런 이제 테마들 내지는 가지고 있더라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불안정한 테마를 지금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하한가를 연속으로 지금 맞으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에서라도 손절을 하지 않으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6월 달에도 종목 상담 119라는 방송 통해서도 관련 종목 제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나서 한 100% 정도 수익 났을 때 저는 스탑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에 내동하시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깝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 아직 하반기에 많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손절 대응하시고 제가 드리는 공략주들로 매매를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많이 지금 고민이 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5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LG생활건강이고요. 매수가가 64만 원에 비중 30%.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이제 중국 쪽 비중이 커서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던 이 대장주 중에 또 한 종목이죠. 일단 7월 말에 저점 40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일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랑 차이가 좀 있으세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관련 이제 호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보유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비중이 30%여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 평단을 낮추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30%면은
그 집중 투자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그동안 이제 LG 생활건강 역시도 화장품 섹터 쪽 영향 많이 받았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관련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좀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발동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추가적인 이 하락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 상승 전환 구간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만 원 선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반등 전환된다면 주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64만 원 구간에서 잘하면 이제 68만 원 구간대까지 월봉에서 봤을 때는 8만 원 구간대까지도 아직 여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유하셔서 본전에서 입절까지도 좀 가능한 시점인 만큼 잘 보유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전권 왔을 때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60만 원대 올라왔을 때부터 닥터스탁 통해서 진단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충분히 또 수익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긍정적인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인데요.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처방전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공략주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략주를 제가 드리다 보니까 그 방송 때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관련 이슈라든지 관련 모멘텀 그리고 가격 전략 등등등 제가 작성해서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들어가실 때 전문가가 좋다니까 들어가야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자료 한번 보시고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살펴보신 후에 매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처방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처방전은 톡방에 넘어오시기만 하시더라도 제가 무료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관련 자료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톡방에 공지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시황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각종 뉴스픽 그리고 이런 관련 자료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쌤과 같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저절로 레벨업 되는 주식 실력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또 장중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8월 달 순환매 빠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8월 달 순환매 장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 장중에 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실 때 제가 알림 계속해서 톡방에 도와드릴 테니까 넘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902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H바텍이고요. 매수가가 2450원에 비중 15%입니다. 저번 주에 하향 리포트가 나온 후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좀 급락이 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후반과 오늘은 조금 상승세, 좀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KH바텍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볼까요? 일단은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관 쪽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실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못했다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내지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를 올리곤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KH바텍이 올해 전반적인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올해 2020년도 때와 비교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21년도부터 흑자 전환 시작해서 지금 실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훨씬 더 상회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3, 4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또 아이폰 15 시리즈 이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관련 이제 핸드폰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하반기 시점에서부터 긍정적인 움직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KH바텍이 또 대표적으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 를 만드는 그런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힌지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잡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14,000원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추세가 계속 이제 반전으로 상승 전환할지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한 25,000원 구간대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일단 구간대 14,0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는지 이탈 여부 일단 추가적으로 움직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한 17,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그때 단가 조절만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한 20% 정도까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회복 2만 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만 좀 조절하신다면 본전권 구간까지 익절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하게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목표가 25,000원 구간은 참고 사항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계속해서 내가 한 1, 2년 정도 끌고 갈 자신 있다 하신다면은 목표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KH바텍 조금 더 이제 보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점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를 보시고 추가 매수 소폭도 가능하다는 부분도 설명 도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길게 봤을 때는 2만 원 그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설명 도와드렸으니까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28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바디텍 매드이고요. 수고하십니다. 매수가가 17,000원에 비중 2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도 굉장히 7, 8월 두 달 동안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점 19,64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숨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고 앞으로에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17,770원, 이제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좀 매도가 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네. 종목도 과거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 진단키트 종목들 실적을 보면 시젠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좋았다가 그 다음해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근데 바디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꺾이긴 했는데 뭐 시즌처럼 다이나믹하게 꺾이진 않았거든요. 실적이 그래도 평이하게 1,000억 원대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많이 좀 감소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관련 이슈로 마약 진단 키트도 만든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과 무관하게 최근에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전권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반매도 내지는 그냥 전량 정리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방으로 2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주가 가치를 볼 때 기술적으로만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적지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하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오히려 리스크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 참고하셔서
리스크적인 부분들 대응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디텍 매들 워낙에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매수가가 높으신 측면 함께 고려하셔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위즈익 스튜디오이고요. 매수가가 6,660원에 15%,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위즈익 스튜디오 오늘 종가가 2,830원입니다. 굉장히 또 손실이 크신 구간이고요. 일단 앞서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뭐 1년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단행을 했었던 거죠. 이게 기업에서 재무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잉여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를 하고 지금 실적도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지금 모멘텀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관련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지금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 추세 움직임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700원 구간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크게 큰 폭으로 이탈한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닥터스탁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전환 구간이 나오려면 네. 3,2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종목을 좀 뭔가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대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구간대 일단은 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좀 아래로 내려가서 2,7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 말씀해 드렸고요. 추세가 돌아지려면은 3,200원까지 회복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73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주한님 너무 팬입니다. 그리고 도원앵커님 오늘도 예쁘세요. 이렇게 또 친절한 문자 보내주셨고 종목은 HMM입니다. 매수가가 3만 원에 비중이 10%입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HMM 이제 해운주 오늘 17,9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또 워낙에 예전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점점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3만 원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그래도 조선 해운 쪽이 그래도 수주가 계속 늘고 있어서 살아나고 있긴 한데 HMM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관련 이슈가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상화로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실적이 사실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 그 전에는 업황 슈퍼사이클을 원체 크게 탔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하락과 현재의 주가 움직임이 오히려 맞게끔 키다리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관 쪽에서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보수적인 지금 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HMM이 최근에 그 예비 입찰이 곧 마감이 되는데 매각 관련해서도 계속 관련된 이슈가 많죠. 중견 그룹만 지금 그 HMM의 인수전에 나설 경우에 이 자금력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인수합병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침체된 내지는 횡보로 갈 만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더 가시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 구간에서도 흑산병으로 주가가 음봉으로 강하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주가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일단은 17,000원 선 일단 유지 잘 해주면은 추세 전환부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구간대를 이제 회복을 해야지 주가가 반등 전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000원대 정도
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으로 추가적인 하락만 더 안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9,000원 정도 이상 올라와야지 단가 조절 정도는 조금 염두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비중을 사실 더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26,000에서 26,000원 구간 왔을 때 반매도 하고 추가적인 나머지 잔량 잘하면 이제 3만 원 구간까지 왔을 때 전량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탈 여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2만 원 구간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제가 관련 이슈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에 대한 또 자세한 전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7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가 88,800원에 비중 30%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71,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모든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약은 좀 합병에서 제외가 되면서 좀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또 비중이 적당히 있으셔서 전망 볼까요? 일단은 헬스케어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 통해서도 많이 그 관련 모멘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네. 때문에 헬스케어 매매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합병 소식 덕분에 주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조금 반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어차피 결국에는 3사 합병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헬스케어가 그냥 우선순위로 먼저 일단 합병을 하는 것일 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현재 손실 구간도 조금 큰 폭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으로 지금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 구간 크게 깨지 않는다면 일단 비중 축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66,0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다시금 추세 전환 구간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상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10만 원 구간대까지는 오히려 그 이상 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련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은 종목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비중 그대로만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3번님, LG화학이고요. 매수가가 69만 원에 비중 20%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 오늘 56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말부터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또 전저점도 좀 이탈을 했는데요. LG화학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LG화학은 실적도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이하게 매출 실적 잘 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더 좋았던 게 오히려 조금 현 시점에서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7, 8월 달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강달러로 다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런 메이저 수급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추세 전환, 추세 반전의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월봉상 움직임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월봉상 2022년도 구간에서도 지지 구간 나와줬었던 아주 중요한 구간인 만큼 이달 마무리만, 그러니까 이번 달 월봉 마무리만 60월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반등 구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월봉이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전의 그 기회는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추세 전환 나오면 본전 구간대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월봉상 마무리 구간만 우리가 좀 잘 체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화학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전문가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별로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장이라 좀 최근에 들어올 만한 관련 이슈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섹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바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아. 테마 이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6월 달에 관련 이슈가 한번 크게 들어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소금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소금 관련주만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아니라 또 대체제로 이제 해당할 수 있는 뭐 수산물이라든지 또 수산물 못 먹게 되면은 육개라든지 또 소고기 이렇게 대체돼서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개 관련 종목군들 계속해서 제가 움직임을 팔로우를 했었는데 오늘 구간에서 반등세로 이제 추세 돌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 이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도쿄 전력 쪽에서 이 후쿠시마 제일 먼저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오는 22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거든요. 내일 관계 강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전망이라고 일본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내일 또 들어오는 만큼 단발적인 수급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염수 테마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일본 정부 쪽에서 8월 내에 이제 방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지금 8월 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련 이슈들이 한 번쯤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체리브로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매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됐었고요. 팬데믹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되면서 20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165억 정도 흑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원래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었었는데 근래 7월 들어서 급등세가 한번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74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속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로 잡고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절 구간 전저점 구간이자 저지선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저항도 받고 지지도 받는 구간인데 이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손절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 고점 구간대가 지금 현재 1,800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봉 구간 한번 단기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반짝 상승세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1,8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다시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 관련주 체리브로 언급해드렸고요. 목표가 1,800원, 손절가는 1,42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아침 9시부터는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8월 순환매 섹터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또 알찬 정보들 2시간 동안 진행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고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